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김준모입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논문은 올해 2월에 아카이브 시그널 프로세싱에 올라온 End-to-End Learnable EEG Channel Selection with Deep Neural Networks라는 논문입니다. 현재 제가 연구하는 분야의 모터 이미저리에 대한 논문이며 EEG 채널을 효과적으로 학습 또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 연구 중 해당 논문을 알게 되어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EG 채널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채널 정보를 모두 처리하는 것은 데이터 송수신할 때 많은 파워를 잡아먹기도 하고 학습하는 데도 상당히 오래 걸리기도 하는 등 많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하락하지 않는 선에서 채널을 줄일 수 있으면 좋겠죠. 이렇게 많은 채널 중에서 몇 개의 핵심적인 채널만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점으로는 우선 데이터 자체가 가벼워지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연산량도 줄어들고 오버피팅 가능성도 줄어드는 등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핵심적인 옵티멀 셋을 찾는 것은 여러 조합을 실험해 보면서 찾아야 되는데 매우 어렵겠죠. 특히 딥 뉴럴 네트워크를 사용한다면요. 따라서 저자는 여러 개의 채널 중 일부 옵티멀한 채널 서브셋을 엔드-투-엔드 러닝 가능한 형태로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즉, 이 뉴럴 네트워크는 기존의 방법대로 학습을 하면서 동시에 최적의 채널을 구하는 것이죠. 이때 저자는 보이는 셀렉션 뉴런으로 구성된 레이어를 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셀렉션 뉴런들은 전체 채널을 모두 인풋으로 받아서 이 리니어하게 컴바인해서 학습하는 것이 아닌 얘네들을 입력으로 받아서 하나의 채널만을 출력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 왼쪽 그림은 BCI에서 베이스라인으로 자주 언급되는 EEGNet 아키텍처인데요. 이 가운데 뎁스와이즈 컨볼루션 파트를 보면은 이 세로로 길쭉한 커널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커널을 통해 전체 채널을 리니어하게 컴바인해서 학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 셀렉션 뉴런이 몇 개 전체 채널을 입력을 받아서 하나의 채널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셀렉션 뉴런들이 가장 핵심적인 채널 몇 개만을 선택해 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셀렉션 뉴런이 채널을 선택하는 과정에 대해 생각을 해볼 건데 우선 관점을 다르게 보면 여러 채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어떤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의 A를 보시면 일반적인 뉴런넷의 포워드 패스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레이어를 쭉쭉쭉 통과하면서 마지막에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가서 로스가 개선되어서 다시 백프로파게이션 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모든 과정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백프로파게이션이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B를 보시면 이 중간에 파란색 스토캐스틱 노드가 있는데 저희와 같이 어떤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을 하나 뽑는 과정의 경우 미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백프로파게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학습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건벨 소프트맥스 트릭이라는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트릭을 통해 이런 디스크리트한 디스트리뷰션에서 파라미터들을 백프로파게이션을 통해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슈로는 이제 앞서 살펴봤던 이 셀렉션 뉴런들이 각각의 채널을 출력을 해줄 건데 이 여러 개의 뉴런들을 서로 인디펜던트하기 때문에 중복된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저자는 이러한 중복 선택에 대해 패널라이즈하는 레귤라이제이션 텀을 로스 펑션에 추가하여 중복 선택을 줄여주는 아이디어를 제안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메소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표는 다음의 식을 최소화하는 것인데요. 그리고 그때의 옵티멀 S와 세타를 찾는 것입니다. 여기서 S는 여러 개의 K개의 채널을 원소로 가지는 부분 집합을 의미합니다. 즉, 로스를 최소화하는 K개의 옵티멀한 채널 조합을 찾아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K는 어찌 보면 하이퍼 파라미터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세타의 경우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S를 구하기 위해 셀렉션 뉴런으로 구성된 셀렉션 레이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셀렉션 레이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K개의 셀렉션 뉴런들은 각각의 한 개의 채널을 출력하게 되겠죠. 이때 K번째 뉴런을 이와 같이 알파로 표현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역시 학습 가능한 모델 파라미터인데요. 여기 보면 알파 1, 2, 그리고 알파 n까지 있는데 이 각각이 이 채널이 셀렉트될 확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개의 채널 중에 어떻게 여러 채널 중 K개의 채널을 고르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딱 하나를 딱 고르는 과정은 어떤 디스크리트한 프로블럼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미분이 불가능하고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면 백프로파게이션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델을 학습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과 소스 릴렉세이션이라는 두 개의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각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트릭은 Variational Autoencoder에서도 핵심 내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그 내용만 간단하게 살펴보면 예시로 다음과 같은 이 Normal Distribution에서 샘플링한 X는 다른 디스트리뷰션, 여기서는 이 스탠다드 디스트리뷰션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다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이 엡실론을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뮤 더하기 시그마 제곱 엡실론을 곱한 걸로 이제 새롭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그래서 아래 피겨의 왼쪽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 이와 같이 노테이션이 조금 다르지만 이 파란색 노드가 샘플링하는 스토캐스틱한 노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파이는 이제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을 하기 위해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려고 하는데 이 스토캐스틱 노드에서 막혀버리죠. 그래서 미분이 불가능해서 학습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때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해서 이 스토캐스틱한 노드를 이 디터미니스틱과 스토캐스틱 부분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션 파라미터의 파일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는 이 백프로파게이션이 이 스토캐스틱 노드와 상관이 없게 잘 흘러가게 되겠죠. 그래서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수식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 어떤 이 코스트 모델의 이 코스트의 기대값을 미니마이즈 하는 것인데 이것은 여기처럼 expectation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 하기 위해서는 모델 파라미터 세타와 이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 파이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각각 구해야겠죠. 그래서 먼저 세타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면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expectation 형태는 보시면 이 expectation 형태는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사용해서 이처럼 아래처럼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딱히 문제될 게 없죠. 하지만 오른쪽에 파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보시면 왼쪽처럼 요 파이에 대한 그레디언트가 안쪽으로 못 들어가죠. 그래서 왼쪽처럼 expectation 형태로 나타낼 수 없어서 이 미분 불가능하기 때문에 샘플링 할 수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X의 디스트리뷰션을 새로 Z로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 X를 요 G라는 이 파라메트릭 모델로 치환이 가능하고 이제 이 파이에 대한 그레디언트는 이 안에 X를 치환했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익스펙테이션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서 연산이 됩니다. 즉 아까와 다르게 여기 보시면 익스펙테이션 형태로 정리가 잘 되기 때문에 그 앞서 말씀드렸던 몬테카를로 샘플링을 통해 이 아래와 같이 표현이 가능해져서 미분 가능하게 됩니다. 단 여기 보시면 G, 즉 저희가 X를 G 어떤 모델 G로 치환을 했는데 이 G 또한 미분 가능을 해야 이 값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저희는 어떤 하나를 뽑아내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새로운 G 역시 디스크리트하여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네,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해서 쓴 방법이 바로 건벨 디스트리뷰션 트릭입니다. 이를 통해 디스크리트한 것을 컨티뉴어스하게 릴렉세이션 하는 것인데, 즉 어떤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 바로 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이 가능하게끔 해주는 것이 아니라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을 근사하는, 즉 스무스 릴렉세이션 한 디스트리뷰션, 여기서는 건벨 디스트리뷰션이 되겠죠. 이것에 리파라미터라이제이션 트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건벨 맥스 트릭에 대해 볼 건데요. 여기서 파이는 이렇게 알파와 노테이션만 다르고 모두 이제 채널이 뽑힐 확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률을 가지는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서 어떤 샘플 Z를 뽑는 과정은 다음 식과 같이 어떤 건벨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한 G와 그 G의 이 로그 파이를 더해준 것을 argmax에서 이를 원화수로 표현하는 것과 동치가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수로 표현하게 되면 여러 채널 중 하나만 1로 되고, 이는 결국 어떤 샘플링하는 과정이랑 같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 보시는 argmax 역시 이 연산하는 과정이 당연히 미분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건벨 소프트맥스 트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argmax 부분을 아래와 같이 소프트맥스 형태로 바꿔줘서 미분이 가능하게끔 바꿔줍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저희가 무엇보단 타우라는 그 파라미터가 새로 생겼죠. 이 타우는 건벨 디스트리뷰션의 파라미터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이 타우의 값을 점점 크게 잡으면은 이 익스포넨셜 텀 안에가 0에 가까워지고, 결국 요 전체 식이 이 k분의 1로 근사하기 때문에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타우를 작게 잡으면은 익스포넨셜 안에가 매우 커져서 어느 한 값이 튀면 그것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카테고리컬 디스트리뷰션에 잘 근사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어느 하나만 딱 정할 거기 때문에 타우가 작은 걸 쓰는 것이 좋겠죠. 네, 그래서 앞서 나왔던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이론들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았고요. 이제 저자가 어떤 식으로 해결했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각 셀렉션 뉴런들의 동작 과정을 보면 모든 n개의 채널을 입력을 받고, 이 뉴런이 각 채널에 대한 알파 값들을, 그래서 알파는 저희 또 알파 k 얘기했었죠.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그래서 이 알파 값들을 각 채널의 확률 값으로 보고 이 웨이트를 샘플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렉션 뉴런들의 아웃풋 요 Z는 이 웨이트와 인풋의 곱으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웨이트가 아까 저희가 샘플링했던 어떤 변수고, x는 인풋이 됩니다. 이때 건벨 소프트웨어에서 논문에서는 이제 타워 대신, 앞서 말했던 타워 대신 베타로 표현하게 되는데, 이 베타가 큰 값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웨이트들이 유니폼한, 즉 모두 비슷한 값을 가지겠죠. 하지만 베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웨이트가 어느 한 값에만 이제 근사한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1의 근사한 값을 가진 이 채널을 결국에 하나 선택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 학습 에포크에 디펜던트하게 베타를 설정해서 이 학습 초반, 여기서 이 베타 E가 학습 끝날 때, 그리고 베타 S가 학습 시작할 때, T는 전체 에포크를 의미하게 되는데, 이 베타를 이 에포크, 현재 에포크에 디펜던트하게 설정해 줍니다. 그래서 학습 초반에는 이 베타 값이 크기 때문에 전체 채널을 모두 보게 되지만, 학습 후반부로 갈수록 베타가 점점 줄어들게 되면서 결국 하나의 채널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밑에 P의 경우 이 K번째 셀렉션 뉴런에서 채널 N을 선택할 확률로 전체 채널을 선택할 각각의 확률을 모두 더한 것에서 이 N번째 채널을 선택할 비율이 됩니다. 다음으로 각 셀렉션 뉴런들이 중복된 채널을 선택하는 경우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체 K개의 셀렉션 뉴런을
컬럼으로 하는 행렬 P를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그림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가 결국에는 알파 1이 이렇게 있고, 이 알파 1은 첫 번째 슬래시 뉴런들에 대한 각 채널의 확률값을 가지는 이 컬럼 벡터가 되겠죠. 자, 알파 2 총총총총 알파 K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행렬 P는 결국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얘를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알파 1, 1, 즉 첫 번째, 여기가 알파 1, 1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지우고 알파 N1, 즉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슬래시 뉴런이 첫 번째 채널을 선택할 확률, 얘는 첫 번째 슬래시 뉴런이 n번째 채널을 선택할 확률, 이 쭉쭉쭉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극단적으로 어떤 알파들이, 각각의 알파들이 극단적으로 원화수로 되어 있다 가정해 보면, 이 중복 선택하는 뉴런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1번 채널을 중복으로 선택하는 뉴런이 있는 경우, 여기 어느 이 알파 중에 하나 이상의 1, 여기서도 어느, 예를 들어 세 번째 슬래시 뉴런이 1을 선택하게 되겠죠. 원화수로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럼 요 로우로 봤을 때 이 전체 썸이 1 이상이 되면은 결국엔 중복된 채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논문에서는 이 아래와 같이 이 regularization term을 loss function에 넣어주는데, 이를 해석해보면 모든 K개의 셀션 뉴런에서 n번째 채널을 선택한 확률이 이 threshold 타우를 넘기게 되면은 이제 value가 액티베이션 되면서 페널라이즈 효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새로운 로스 텀이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요 타우 역시 앞에 타우와는 다른 타우인데, 에포크가 증가할수록 줄어들게끔 설정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 학습이 진행됨에 따라 점점 원화처럼 되어가는 셀렉션 부분에서 중복 채널이 나오지 않게끔 더 강화해 주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모든 채널에 대해 반복해서 더하게 되는데, 이때 람다는 regularization 텀의 웨이트입니다. 즉 regularization의 강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람다 강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해서 큰 람다 값은 중복 채널을 더 강하게 막아주는 대신, 이게 너무 커지면 기존의 로스를 도미네이트 해버려서 학습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람다 값을 갖는 게 중요하다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문의 메소드 부분에서 살펴보았고, 이제 실험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중복 채널 선택에 대한 regularization 텀의 효과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파란색 선이 regularization 텀이 없는 모델, 이 붉은 선이 regularization 있는 모델입니다. 점수는 중복이 전혀 없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 X축은 셀렉션 뉴런의 개수, Y축은 유니크한 셀렉티드 채널의 수입니다. 자, 피규어를 보시면 셀렉션 뉴런이 많아질수록 regularization 텀이 없는 파란색 선의 경우 중복 선택의 수가 점점 늘어지는 반면, regularization을 걸어준 붉은 선의 경우 중복 채널 수가 매우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duplicated 채널에 대한 페널라이즈가 효과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였습니다. 다음으로 앞에 두 모델의 퍼포먼스를 비교한 결과입니다. 사용된 데이터셋은 하이감마 데이터셋으로 128개의 EEG 채널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튼 결과를 보게 되면 퍼포먼스 관점으로도 regularization을 걸어주는 게 더 좋은 결과를 보여주네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페널라이즈를 너무 강하게 주면 로스가 너무 regularization 부분에 집중되기 때문에 성능이 떨어진다고 설명드렸는데, 이 적절한 웨이트를 주면 위와 같이 좋은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채널 셀렉션 관점에서 비슷한 메소드인 Mutual Information, 줄여서 MI 알고리즘과 비교한 결과입니다. MI는 간단하게 두 변수가 뮤추얼하게 가지고 있는 정보량으로 볼 수 있는데요. MI 알고리즘의 동작 방법은 우선 하나의 채널과 클래스 레이블과의 Mutual Information 값을 모든 채널에 대해 계산을 합니다. 그중 가장 높은 채널을 선택하고 이를 옵티멀 1이랑 해보겠습니다. 이후 나머지 채널들 중 하나를 골라서 옵티멀 1과 계속 합쳐줍니다.
이것을 모든 채널에 반복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셋들을 다시 MI 값을 계산해서 옵티멀 2로 정의합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이 MI 알고리즘의 원리입니다. 하지만 MI 알고리즘은 로우 데이터를 쓰기에는 정확한 MI 값을 계산하기 어려워서 따로 핸드크래프트 피처로 만들어서 사용해야 하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proposed 알고리즘과 MI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큰 차이는 없지만 그래도 건벨 소프트매스를 쓰는 것이 더 좋은 효과를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발표 슬라이드에 많이 참고가 되었던 그 레퍼런스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